안녕하세요, 이지성입니다. 자, 오늘 또 마스터캠 2021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기능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챕터 8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면 작업인데요. 도면 작업이면은 치수를 표현하는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 작업. 자, 스마트 치수라고 해서 뭐 자동 치수죠. 오토캐드도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도 특정한 어떤 형상이 있으면 이제 그 형상을 딱 찍으면 뭐 수평 치수가 됐든 수직 치수가 됐든 평행 치수가 됐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나오는 기능이 이제 스마트 치수라고 하는 기능인데,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으면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수평, 수직, 평행을 체크하면 그 조건에 만족하는 형태로 생성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 자, 특이한 것은 이 방향각도라고 하는 부분이 뭐 추가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특정 각도를 이제 체크를 해서 그 형상과 이루는 특정한 각도 방향에서 치수를 측정하는 기능이 추가됐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와이어프레임에서 다각형으로 이렇게 다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도면 작업에서 스마트 치수, 일단 뭐 가장 많이 쓸 것 같아요. 스마트 치수를 클릭을 해서 대상을 선택하면은 그 대상을 인식을 해서 그대로 치수와 뽑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또는 포인트와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치수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와 포인트를 찍어서 치수를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평행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얘를 체크했을 때는 지금 수평 이렇게 체크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수직도 있을까? 얘와 얘를 체크했을 때는 수직은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얘를 체크해 볼까요? 체크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평행 치수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수직 치수가 되고, 이렇게 하면 수평 치수가 되죠. 수평, 평행, 수직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이브 상태니까 각도 값을 한번 조절해 볼까요? 여기다가 120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엔터. 이게 120인가? 그럼 다시 이거를 100도. 자, 100도라고 쳤어요. 100도라고 쳤더니 마이너스 80도라고 바뀌었는데, 이제 100도하고 마이너스 80도가 같다는 개념이겠죠. 자, 이게 지금 왜 100도를 쳤을 때 이렇게 됐냐면, 자, 100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얼핏 봤을 때 90도를 넘어간 거죠. 이게 지금 90도죠. 이 대상에 대해서 이게 지금 9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90도에서 이만큼이 10도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100도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90도는 똑바로 가는 건데, 똑바로 가는 거에 대해서 10도만큼 벗어났다. 그렇게 해서 얘도 90도가 이건데 여기서 10도만큼 벗어났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개념 같은데, 그러면은 10도면 120도면은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럼 140도? 해서 뭐 많이 쓸지 어찌 모르겠지만 한 145도 정도 줘볼까요? 145도 엔터. 145도라면 이렇게 되네요. 자, 145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145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각도가 145도일까요? 아니면은 이 각도가 145도일까요? 얼핏 봤을 때 비슷할 것 같긴 하네요. 145도니까 대각선 방향이니까. 그러면 145도, 145도, 이것도 145도라고 하면은 300도, 아닌데 그거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제가 145도를 입력했을 때 치수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이 자체를 선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게 어디 있을까? 이게 수정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으로 바꾼다.
선으로 바꾼다? 홈에 있을까? 치수를 선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잘 안 썼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각도, 체인, 솔리드, 화면 개수. 여기가 없으면 수정 기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한번 보죠. 수정 아니고, 컴바인 뮤트형, 옵셋 아닐 거고, 여기서 길이 수정, 요소 연결, 나누기, 많은 요소로, 아니면은, 딱히 안 보이네요. 어디 있을 건데,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공면, 솔리드, 모델 수정, 도면에 있을까? 도면에, 이동, 머신, 뷰. 일단 이 부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를 가지고 선으로 바뀌어야만이 걔의 속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예전에는 수정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요소 점, 이등분, 나누기. 근데 지금은 잘 안 보이네요. 그럼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뭐가 보일까? F4 눌러보겠습니다. F4 눌렀을 때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만 알기 위해서 일단은 선을 그려보죠. 여기에다가 제가 선을 이렇게 거의 일치하게 그려볼게요. 자, 현재 각도가 54도가 나왔거든요. 54도면은 수평에서 54도죠. 수평에서 54도. 그러면은 수평에서 54도면 180도에서 54도를 뺀 치수겠죠. 55도네요. 55도라고 치면 180도 플러스 마이너스 55도, 125도. 그러면 지금 여기 각도는 125도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각도를 알아보면 되겠는데, 자, 여기 각도는 어떻게 알아볼까? 여기에 대해서 법선 방향에 대해서 각도가 얼마인지 이렇게 알아보면 될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법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위치 포인트에서 법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법선을 그린 다음에 이 대상을 F4를 눌러보시면 각도 값이 지금 30도라고 나오네요. 30도. 그러면 30도하고 30도. 이 30도가 여기서 이제 90도니까 30도인데, 그럼 이 각도가 얼마인지를 찍어보면 여기 각도는 54도. 30에서 54도. 이게 30도였었죠? 54도, 얘는 54도고. 그럼 사이 각도는 55도니까 25도란 얘기네요. 이 사이가 25도하고 90도하고 애매하네. 지금 여기 각도가 55도거든요. 그 다음 얘가 아까 30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가 90도. 그럼 90도에다가 55도에서 30도를 빼면 25도. 그럼 플러스 90도. 그러면은 115도. 이 각도가 이 각도 같아요. 115도가. 115도 곱하기 3. 그러면은 이게 330도. 345도? 좀 애매하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볼까? 현재 이게 왜 135도로 됐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동해서 다이나믹 이동도 체크해 볼까요? 체크하고, 그 다음 기준점을 여기다 잡고요. 다이나믹 축을 여기다 맞춰 보겠습니다. 맞춰보고 도형 이동으로 바꿔서, 자, 얘가 0도거든요. 0도에서 쭉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까지가 90도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115도. 115도인데 135도로 했는데 왜 얘가 그렇게 나왔지? 그러면은 이게 지금 150도, 여기까지 한 거는 240도. 145도가 여기 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5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죠. 145도면 이 정도거든요. 얘가 연관성이 지금 얘가 지금 그 각도를 이루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가. 한번 다시 볼까요? ES 버튼 눌러서 다시 얘를 찍고 Shift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Shift 버튼은 바로 이전 기능이 실행되는 겁니다. 일단 체크하시고 축 조정으로 여기를 이 값에다가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지,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맞추고, 아니지, 이게 수직인 형태로 맞춰야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축을 맞춰 놓고 도형 조정으로 바꾼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때 24, 25도 정도가 나오네요. 25도. 근데 135도를 했는데, 그러면 25도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까지 오면 150도, 25도, 140, 135도, 얘가 30도. 어느 특정 각도를 말하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현재 이 치수를 표시할 때 다시 한번 딜트 하고요. 그 도면에서 스마트 치수로 얘를 뽑을 때 이렇게 치수를 뽑았는데 여기에다가 방향 각도를 120도? 120도를 줘 볼게요. 이게 120도네요. 이게 120도다. 얼핏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각도가 120도? 120도가 나올까?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130도. 130도를 하니까 이쪽으로 가네요. 각도가 120도 하고 130도 하고 120도. 얘는 120도, 얘는 130도. 그러면은 또 한번 찍어볼까? 또 찍어서 얘는 135도, 135도. 다시 또 얘를 찍어서 얘는 140도. 약간씩 옆으로 가고는 있어요. 다시 또 찍어보죠. 얘는 145도 했나? 145도가 이 각도네요. 145도. 그러면은 150도. 이게 150도를 튼 거고요. 얘를 조금씩 올려볼까? 올리면은 이렇게 바뀌네요. 90, 15, 0도가 되면은 수평이 되네. 얼핏 봤을 때, 그죠? 그리고 얘가 56도 가다가 딱 일치하게 되면 이 각도가 지금 60도. 이 자체가 60도가 됐다는 얘기네. 60도, 70도,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각도로 처리하네. 90도가 0이 되는 거고, 이게 거의 수평에 가까우면 수평이 90도로 되어 있네요. 도형하고는 상관이 없네. 도형하고의 각도가 아니라 여기 치수를 표시하는 이 치수 보조선이 이게 X방향, Y방향 뭐 이게 있을 때 X 플러스 방향으로가 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으로 가는 각도가 각도가 마이너스로 표시한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78이라는 얘기는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네.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0. 그래서 마이너스 쭉 가다가 0도인 지점으로 갔을 때가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를
각도 표시를 보면. 그럼 0도일 때는 똑바로 수직선이고, 아니, 수평선 치수고,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90도일 때는 수직선 치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도는 뭐 대각선 치수,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된 치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각도는 플러스 각도 왼쪽이라는 얘기 같은데, 다시 얘를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얘를 찍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평행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 각도로 해서 다시 찍어야 되네요. 그럼 다시 한번 찍어보죠. 자, 찍은 상태에서 얘를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수평이 마이너스로 쭉 갈수록 이렇게 플러스로 가볼까요? 플러스로 가보면 수평이 0도였었는데 쭉 하다가 90도가 되면 다시 또 저도 넘어가네. 90도까지가 한계인가 보네요. 0이라고 됐을 때가 이게 지금 0인데 여기서 5도, 이게 5도 살짝 기어진 상태고, 45도, 60도, 그 다음에 70도, 80도, 90도가 되는 시점에서 수평이 되니까, 즉 플러스 90이든 마이너스 90이든 그거는 수직 치수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수직 치수가 되고, 이게 0도일 때는 수평 치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정 각도를 표현할 때 만약에 10도다 그러면은 10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수평이 0도인데 약간 10도만큼 틀어진 상태인데 왼쪽을 플러스로 인식을 했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수직 치수를 0도라고 봤을 때 옆으로 가면서 각도가 10, 20, 뭐 30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 한번 새로운 기능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90도가 가까우면은 이제 수직 지수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봤고, 그 다음에 호의 중심의 수직을 유지한다. 호의 중심 수직을 유지한다. 비읍인데 이게 지금 호의 중심이면은 호 형상을 그려서 보겠습니다. 3점호로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스마트 지수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원호 중심의 수직을 유지한다. 뭐 그런 부분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은데, 원호의 중심이면 여기를 얘기하는데, 잠금을 일단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데, 잠금. 딱히 저게 비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저게 비활성화가 안 돼 있지? 원호의 중심. 자, 설명이 뭘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호의 중심. 자, 이건 이제 각도를 줬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고요. 호의 중심의 수직을 유지한다. 호의 중심에 연결된 직선에 수직하도록 각도 방향을 설정한다. 호 중심에 연결된 직선에 수직하도록 각도 방향을 설정한다. 그러면은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직선 그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지수 기능으로 얘를 각도를 표현해 볼까요? 각도를 표현해 봤고, 아니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활성화 되네요. 이게 지금 호하고의 수평거리, 이거는 접하는 형태의 거리값이고, 근데 얘를 체크하면 어떻게 바뀔까? 원호 중심의 수직을 유지한다. 수직을 유지한다? 여기 치수가 0.14라고 되어 있네요. 0.14가 맞나? 약간 어긋나긴 낮겠네. 차이가 나는 거라는 얘기죠. 일단 이거하고 이거 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얘를 체크했을 때, 오리엔테이션 각이 원호 중심을 연결하는 선의 수직으로 설정하도록 선택한다.
선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별다른 차이가 안 보여요. 뭐 여하튼 이런 게 뭐 있었는데 자세한 설명은 원호 형태를 좀 수정을 해볼까요? F4를 눌러서 호의 각도를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호 각도가 여기서 89라고 되어 있는데 한 50도만 해서 얘를 지워보고 다시 도면을 그려보죠. 자, 호를 체크하고 호를 체크했는데 또는 중심 센터와 호를 선택했습니다. 자, 원호 중심 이게 바뀌지는 않네. 잠금을 해제해 볼까요? 얘를 체크를 끄고 그래도 딱히 별반 차이는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 호와 수평, 수직, 중심점, 접하는 형태 잠궜을 때는 센터와 호를 선택했을 때 일단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때 다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잠금, 뭐 이것도 딱히 어떤 치수 형태를 고정시키는 것 같아요. 이동 바뀌지 않게. 가령 이제 얘를 끈 상태에서는 치수가 뭐 수시로 바뀔 수 있다, 그런 개념 같은데, 가령 점과 점을 치수를 찍었을 때 이렇게도 표시될 수 있고 수평 치수도 표시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평행하게만 나와 있는데 이게 수평 치수, 수직 치수, 그다음 자동 치수. 자동 치수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다시 얘를 한번 고정되면 그대로 유지되는 거구나. 잠금을 체크하면 아무래도 이게 고정된 방향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뭐 그런 개념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호 기호. 자, 원호 기호는 현재 지금 반경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름으로 바꾸면 파이로 표시된다는 얘기죠. 반경, 지름. 이게 이제 이전에는 키보드 R, 키보드 D 였었는데 이게 U하고 D로 바뀌었어요. 이게 반경이 R이 아니라 U를 넣어야만이 반경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R이었었는데 뭐 U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번 U를 누르면 아예 치수가, 반경 치수가 없어지네요. 선형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그냥 기본 직선 길이 값, 그 다음 R 값, 그 다음 D 값, 파이 값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선형 지수, 선형 지수로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치수 보조선은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를 보이게 할 건지, 뭐 양쪽으로 하겠다, 좌측 하겠다, 뭐 우측 하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 화살표 형태가 내측이냐 외측이냐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거는 내측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하면 외측, 내측, 외측, 이게 화살표의 방향이죠. 그 다음 폰트, 폰트는 이 치수선의 폰트인데, 자, 이 폰트는 이제 그 마캠 2021 버전 상위 버전에서는 OLF 뭐라고 되어 있는 이 폰트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폰트는 좋은 게 모든 글씨체를 스틱 타입으로 표시해 줍니다. 한글도 마찬가지. 한글도 마찬가지로 스틱으로 표시해 주는 폰트인데요. 이 폰트가 좀 새로운 폰트라서 거의 이 폰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이제 트루 타입을 체크하게 되면 트루 타입 폰트로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트루 타입 폰트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두 선으로 표현되는 방식이 되겠죠. 일단 문자 수정은 그 문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자 값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문자 값으로 바꾸는 거. 높이는 이제 문자의 크기를 바꾸는 건데, 만약에 5로 하겠다 그러면 문자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죠. 다른 거에 비해서 커졌죠. 그다음 소수점 자릿수. 소수점 자릿수는 이 대상을
원래 치수로 리셋을 했을 경우에 소수점 한 자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0으로 하게 되면 자릿수가 없어지는 거죠. 반올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소수점 하나, 그 다음은 소수점이 없네요. 그 다음에 중심 텍스트. 치수의 텍스트 중심을 선택한다. 텍스트 중심 움직일 때 텍스트 중심 딱히 뭐 문자의 어떤 가운데 개념인 것 같은데요. 체크 꺼볼까요? 자, 껐을 때 여기하고 중간점. 자, 지금은 보시면은 중심을 끈 상태에서는 얘가 그 문자가 위치하는 위치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죠. 이렇게 여기도 옮길 수 있고 얘로도 할 수 있는데 중심을 체크하면 가운데로 그 치수가 온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급 여기서는 이제 치수 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체크하면 드래그 할 때 이게 이제 치수가 사각형 형태로 뭐 보여준다는 개념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 오디네이터 접하는 거, 노트 라벨 지시선. 그 다음에 조건은 이제 전체 도면 작성에 대한 조건을 여기에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디네이트 접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접하는 방향 얘를 한번 보기 위해서 포인트하고 접하는 방향 지금 이게 원을 그려볼까요? 와이어프레임에서 자,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직선이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스마트 치수로 자, 원을 선택하고요. 다시 또 원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리값을 표시할 때 접하는 방향 지금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접했는데 얘를 체크하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접하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이걸 클릭했을 때 얘와 또는 직선과 원을 선택했을 때 접하는 방향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양쪽으로 갔네요. 이게 지금 직선의 끝 부분을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건지 형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각도 범위도 뭐 비슷한 것 같고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이건 이제 호의 기호를 바꾸는 거죠. R, 파이 또는 선형으로 치수를 표시하겠다. 그 다음 치수 보조선, 그 다음에 내측, 외측, 그 다음 글꼴, 문자 수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이 수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사각 박스를 표현하겠다. 그 다음에 그 치수 문자 위치, 치수 기입 위치를 수정하는 기능, 치수 문자 수정창을 열고 수정할 치수 선택한다. 문자를 수정하는 거, 지금 기본에 보면은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나? 얘를 체크하고 클릭을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 자리가 있고 수정이 있는데요. 수정을 체크하면 이 문자의 값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거 아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120으로 하고 확인하게 되면 120이라는 치수가 나오는데 그죠? 120 내가 원하는 치수를 넣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하면은 그냥 위치만 이렇게 바뀌는 건데요. 위치만 바뀌는 건데 만약 얘를 체크했을 때는 내가 뭔가를 찍으면 그 대상의 치수 값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다음 각도를 할 때, 각도 표시할 때, 이 안쪽에 있는 작은 각도, 큰 각도, 작은 각도, 큰 각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선택을 했을 때, 직선과 직선을 선택하면 각도가 표시가 되죠. 얘는 지금 외측으로 되어 있는데, 내측으로 바꾸고, 그리고 각도를 표시할 때, 반대쪽의 각도를 표시하고 싶을 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그렇죠. 근데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꾸면 돼요. 사실은 이거 수정은 체크 끄고요. 체크한 다음에 반대로는 한번 고정됐기 때문에 안 되는데 처음에 할 때 여기다 표현할 건지
또는 여기다 표현할 건지 선택할 수 있죠. 아, 이건 작은 각도만 표시되게 돼 있네. 이쪽 각도하고 반대쪽 각도는 표시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180도보다 큰 각도는 표시가 안 되는데 얘를 체크하면 180도 큰 각도도 표시할 수 있다. 예전에 이게 안 됐었나 보네. 여기 각도하고 얘 각도를 찍었을 때 자, 이렇게는 각도가 되는데 이쪽이나 이쪽을 찍었을 때 각도가 되는데 이 반대 각도는 없었네요. 얘가 안 되네요. 이걸 체크하면 반대 각도도 할 수 있다. 240도를 얘기하는 거죠. 오디네이트 위치를 변경할 경우 한 번에 같이 변경될 같은 그룹의 오디네이트를 표시하는 기능이다. 하나의 오디네이트를 선택한 후 그룹 표시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같은 그룹의 오디네이트들이 표시된다. 자, 오디네이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찍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치수를 표시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 것들도 다 따라서 바뀐다. 그런 개념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오디네이트 여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오디네이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ES 버튼 누르고, 도면 요소를 지우겠습니다. 도면 요소 다 지우고요. 자, 다시 도면에서 스마트 치수가 아닌 오디네이트를 먼저 해봐야 되겠네요. 오디네이트가 여기 있죠. 수평, 수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기준을 잡고, 기준을 0이라고 잡고, 포인트를 찍어서, 여기 치수, 그 다음에, 뭐, 여기 치수,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때, 뭐, 딱히 여기서는 확인을 하고요. 도면에서 스마트 치수로 얘가 표시 딱히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면은 이 오디네이트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서로 그룹 좌표 치수를 선택합니다. 활성화된 경우에만 하나 이상의 좌표 치수가 생성됩니다.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오디네이트라고 하는 이거거든요. 어떤 기준을 잡아서 연속해서 치수값을 표시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디네이트 위치를 변경할 경우 한 번에 같이 변경될 값은 오디네이트 표시로 하는 기능이다. 한 번에 같이 변경이 된다. 오디네이트, 윈도우, 정렬, 방향, 기존의 치수 여기다가 기존의 치수를 하면은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가 표시된다라는 개념 같습니다. 기존에 얘를 클릭을 해서 뭐 그건 찍어도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어떤 걸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치수를 표시할 수 있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고 다 플러스 값으로 나오네요. 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요. 0부터 해서 쭉 치수를 표시하는 방식인 것 같고요. 일단 접하는 형태에서 접하는 위치를 바깥으로 할 건지 안쪽으로 접하게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노트 라벨 노트 또는 라벨에 치수선을 추가하는 기능으로 노트에 치수선을 추가하는 경우 하나의 치수선이 추가된다. 자, 지금 얘는 R10 노트만 표시한 거죠. 얘는 노트만 표시한 거고, 얘는 노트하고 화살표 지시선이죠. 자, 얘는 지시선인데 라벨에 치수선을 추가한 경우, 노트에 치수선을 추가한 경우, 노트에 치수선을 추가한 거하고 비슷한 기능 같은데, 얘는 일단 지시선을 여러 개를 추가한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도면에서 노트, 일단 스마트 치수로 노트가 가능하나? 노트. 일단 얘는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도면 수정, 도면에서 노트라는 기능으로 체크를 하고요. 노트. 특정한 어떤 문자를 여기다 표현하는 거죠. 노트에서 R10이다. 그럼 여기다가 R10이라고 넣고요. 여기다 찍으면 R10만 표시된다는 개념이고요.
지금 이거는 그냥 노트만 표시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 위치, 수평, 상단, 뭐 여러 가지가 메뉴들이 있긴 한데요. 여기서 고급, 평면, 지시선, 지시선이 있긴 한데, 체크되어 있긴 한데, 그다음 분할, 지시선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 위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얘를 추가를 눌러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분할로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시선. 얘가 왜 활성화가 되지? 얘는 위치를, 이게 도형을 넓히고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 눌러서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추가하고, ES 버튼 눌렀을 때, 그러면은, 분할로 체크했을 때는, 분할로 하고 나서 추가를 누르게 되면, 내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세그멘트 포인트를 맞추려면은 엔터를 쳐라. 엔터를 쳐보죠. 엔터를 치면, 화살표가, 여러 개가 연결된 형태로 화살표가 생성되는 거네요. 여기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꺾이는 형태. 다시 보면은 이거를 모두 삭제하고 다시 단일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하나만 이렇게 추가되는 거고요. 얘는 하나만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를 눌러볼까요? 계속해서 추가를 누르면 이게 계속 추가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또 추가를 눌러서 이게 단일로, 이 하나의 선으로 된 지시선을 추가할 때 이렇게 다시 추가를 눌러서 이렇게 추가하면 이게 단일로 된 거고, 이제 모두 삭제하고 분할로 하게 되면은 얘는 어떤 화살표를 표시할 때 이렇게 연결된 형태로 표시를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꺾이는 형태로, 이게 지시선이 꺾이고 뭐 이게 꺾이는 형태로 하는 것은 분할, 그리고 하나로 이제 이 노트의 끝나는 부분에서 직선 형태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은 단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노트 기능이 좀 약간 좀 기존에 있던 거하고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이런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선이나 호 또는 스플라인을 따라 주 텍스트를 정렬한다. 뭐 따라서 가는 게 있나 보네요. 이거는 직선 형태 같은데, 만약에 호 형태도 가능하다? 스플라인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죠. 스플라인에서 이게 이제 문자 기능에서는 스플라인을 따라가면서 문자를 쓰는 기능은 있어요. 근데 노트에서도 그런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쭉 알파벳을 쳐보죠. 치고 그 다음에 곡선인데 곡선 기본 설정 기준점 90도, 그 다음에 곡선을 선택하는 메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체크가 비활성화되어 있지. 일단 먼저 얘를 클릭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 되네요. 아까 선택이 안 됐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스플라인 상에다가 얘를 썼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한글은 안 될 거예요. 문자에서도 한글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글로 한글도 되네요. 한글이 되네. 이게 되면은 좀 새롭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한글이 스틱 타입은 되는데 트루 타입은 안 될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문자를 지우고요. 도면에서 노트를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한글을 적었어요. 적었는데 적고 나서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적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한글은 된 상태인데 폰트를 바꿔 볼게요. 폰트가 여기 있죠. 폰트를 트루타입 폰트로 하게 되면 하게 돼도 써지는데 이거는 트루타입 폰트 폰트가 방향이 달라서 그러는데 폰트를 좀 다른 걸로 바꾸면 궁서체라든지 많이 쓰는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궁서 이거 일일이 클릭하려니까 좀 번거롭긴 하네요. 그냥 아무거나 클릭해 볼게요. 하고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체가 써지죠. 일단 한글이 스플라인을 따라가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괜찮네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확인하고요. 와이어프레임에서 문자 기능에서도 이게 스플라인 체인을 따라가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인으로 얘를 선택해 볼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글을 적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죠. 지금 이거는 뭐 이상한 걸로 써졌거든요. 그러면 영문으로 바꿔볼까요? 영문은 되죠. 지금 보면 영문은 쭉 따라 써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있는데 문자의 높이도 키워볼까요? 이게 되는데 이게 한글은 안 됐었거든요. 한글은 여기다가 적으면 한글은 깨져요. 근데 노트는 됐거든. 노트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도면에서 노트에서 곡선을 체크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제가 한글을 이게 적었어요. 적고 나서 얘를 찍으면 이게 써진다는 얘기예요. 괜찮네. 이게 왜 괜찮냐면요. 문자에서는 이게 한글이 안 됐었거든요. 트루 타입이. 근데 얘가 된다는 얘기는 이 문자를 선으로 폭파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그 기능을 제가 아직 못 찾았죠. 아까 보니까 치수선을 원래 선으로 바꿀 수 있어서 그 선으로 바꾼 다음에 경로 생성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이 상태는 문자 기능이기 때문에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원래는 수정 트림 기능에 있었는데 스플라인 형태로 바꾼다. 여기서 바꾸나? 리피 스플라인, 언트림 스플라인, 단수나 그다음 스플라인 수정. 스플라인 수정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스플라인에서 커브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얘가 선택 자체가 안 되죠. 일단은 이거를 노트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거를 다시 선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스플라인을 따라가면서 사용할 수 없었던 한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폭파시키는 것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있을 텐데. 자, 아까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지금 직선으로 변환하는 거네요. 직선으로 자르기. 얘를 체크하시고 치수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 치수 대상이 이제 선 형태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대상이 선으로 바뀐 거죠. 이게 컨트롤 Z를 한번 해보면 이건 하나의 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객체가.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도면에서 여기 폭파, 자르기인데 치수를 직선으로 자르기 체크를 하고 대상을 선택하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건 하나의 대상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면 요소를 선처럼 변환을 시켜서 경로를 생성하거나 할 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평 수직, 이건 뭐야? 그 치수 표현하는 거를 받고 이건 수평이고 이건 수직이죠. 그 다음에 원형 R값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점 치수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가 원점이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좌표값을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치수로 뽑을 수도 있겠지만 x가 얼마, y가 얼마, 뭐 z까지도 얼마 이렇게 표시하죠. 보통 2D에서는 z를 생략하기 때문에 라벨하고 수치값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 x, y를 생략한 상태에서 x좌표, y좌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자, 그거를 이제 점 치수라고 하는데, 자, 여기 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체크한 상태에서 포인트를 찍으면 이렇게 치수가 나오죠. 이건 이제 트루 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나오는 건데, 여기도 치수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여기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Alt F9를 눌러서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WCS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자, 이때 그 고급에서 보시면은 조건을 수정할 수 없네요.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확인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대상을 보면 라벨이 표시되어 있죠. 여기를 F4 눌러서 한번 볼까요? F4에서 라벨 여기서 수정이 가능할까? 이거는 치수선을 숨기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거밖에 안 될 것 같아. 여기에서는 X하고 Y 표현되는 거고, 라벨을 숨기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는 없는데, 도면에서 스마트 치수로 얘를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라이브 상태로 바꿔놓고, 여기 조건이 얘도 조건을 바꿀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라는 얘기 같아요. 이게 다중수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체크한 다음에 얘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노트 라벨 여기 보면 2D 라벨로 되어 있거든요. 이 라벨이 XY를 표시하는 거예요. XY를. 근데 그냥 2D로만 하게 되면 2D로만 한 상태에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라벨은 문자거든요. X나 Y.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버벅거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X나 Y가 표시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게 이제 2D 라벨 이렇게 보면 지금은 보시면은 X, Y가 없죠. X, Y를 표시하는 것은 라벨을 표시한 거고요. X, Y가 없다. 라벨을 끄고 그냥 2D, 3D 하게 되면 3D는 여기다 Z 값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Z 얼마. 뭐 은근히 어떤 좌표를 확인할 때, 물론 이제 그 위치 측정하는 게 있어요. 측정해서 보시면은 점을 거리 뭐 이게 파악하는 게 있는데, 거리 체크, 위치 체크하는 겨, 경사 각도, 그 다음에 위치를 측정 거리 있고, 그 다음에 커브에 대한 거리, 위치 같은 걸 측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포인트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WCS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치의 절대좌표를 확인할 때 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죠. 물론 F4를 눌러도 뭐 파악이 되기는 하죠. 대상을 찍고 F4 누르면 양 끝점에 좌표가 다 뜨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죠. 뭐 X나 Y 좌표, 여기 X 좌표가 26.29, Y가 45.535, 53. 이거는 이제 둘째 자리까지 돼 있어서 그렇고, 얘는 셋째 자리까지 지금 표현이 된 거고요.
일단 그 위치 좌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수기로 프로그램 짤 때도 어떤 도형의 X좌표, Y좌표가 이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포인트를 찍어서 바로바로 X, Y좌표를 알아내서 프로그램 수기로 짜거나 할 때 참고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각도, 각도 치수죠. 자, 각도 치수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도를 표시할 때, 그 스마트 치수로 이렇게 표시를 하려면 두 개의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하나의 대상만 있었을 경우에 각도를 표시하려면 스마트 치수로는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각도라는 메뉴를 사용하셔야 돼요. 각도로 하나만 선택하고 포인트를 찍는 거죠.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각도 값을 0도다 그러면 수평선이죠.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각도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120도 비슷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를 선택하고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60도의 각도를 표시하겠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60도가 이건가? 마이너스 60도가 오른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얘가 이렇게 표시되네요. 150도인데 여기를 기준해서 마이너스 60도가 아닌가? 마이너스 여가 60도니까 여기도 60도면 마이너스 60도일 것 같은데 마이너스 60도가 아닌가 봐요. 각도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하나의 대상만 선택해서 각도를 표시할 수 있고요. 자, 또는 그 각도를 표시할 때 직선이 아니라 포인트와 포인트를 찍어서 각도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는 왜 이렇게 찍겠지? 이 두 개의 대상을 가지고 할 때 처음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렇게 처음에가 이제 피벗점, 공통점이죠. 공통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하나의 대상의 끝점, 또 하나의 대상의 끝점 찍으면 이렇게 각도를 표시할 수 있는 이렇게 해도 이제 각도를 표시할 수 있죠. 이거는 스마트 지수에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각도라는 도면 요소 기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평행은 기본적으로 평행이니까 법선, 법선도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대상 도형을 가지고 법선 형태로 평행한 두 직선 또는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법하는 거리를 치수로 표시한다. 그러면은 점이 하나가 있었을 때 가령 이제 이 끝점을 만약에 내가 와이어프레임에서 점을 여기다가 생성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의 법선 거리를 알고 싶다.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스마트 치수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얘와 얘의 법선 거리, 이거는 수평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좀 삐딱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점과 이 직선의 수직거리, 법선거리죠. 법선거리를 알려고 할 때 도면에서 스마트 치수로 이 직선과 이 점의 법선거리 자동으로 되네요. 이거는 이제 이 거리 다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거잖아요. 법선거리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났을 때 거리. 근데 이거를 이제 도면에서 여기서 법선이라고 하는 얘를 이용을 해서 대상과 어떤 포인트를 찍어서 이렇게 치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두 개 같네요. 자, 기준선. 기준선은 아까 오디네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를 찍으면 이제 거기를 기준해서 어떤 치수만 이렇게 한 선으로 표시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기준 하나를 찍었을 때 거기에서 그 하나의 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쭉쭉 뽑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lt 1을 해서 Shift 버튼 눌러서 얘만 놔두고 반전
지우기. 자,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럼 도면에서 기준선 체크하고 선형 치수 기입을 선택하라. 선형 치수 기입을 선택하세요. 선형이다. 왜 안 찍히지? 미리 하나의 치수는 선택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스마트 치수로 여기에서부터 여기 중간점까지 치수를 점으로 치수를 표시하겠습니다. 중간점 이렇게 해서 한 치수를 이렇게 뽑았어요. 자, 이렇게 뽑아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기준선을 체크하고 얘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치수를 뽑으면 이런 식으로 치수가 뽑힌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뭐 조금 좀 별로 안 좋게 되어 있네요. 이것들은 아마 스마트 치수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출 수도 있겠고, 이때는 중간점으로 고정을 시켜 놓으면 좀 편할 수 있겠네요. 또 중간점으로, 얘도 중간점으로, 중간점이 여긴가 보네요. 이렇게 해서 기준선, 치수 보조선을 하나로 해서 쭉쭉쭉 뽑아 나가는 기능이 기준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체인, 화면에 생성되어 있는 치수를 기준으로 다음 선택 지점을 이어서 치수를 표시한다. 자, 이것도 간혹 필요하죠. 그러니까 도면을 작성할 때 우리가 가령 이런 경우들이 있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수평 치수를 이렇게 뽑았어요. 다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이렇게 뽑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이렇게 뽑고, 자, 이렇게 뽑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때는 지금 보조선이 지금 겹쳐 있죠. 여기 보조선과 여기 보조선이 겹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네요. 연결됐다라는 개념 같기도 한데, 얘도 기준이 있어야 되네. 그러면은 도면에서 하나를 기준을 이렇게 잡아놓고 체인 치수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잡는다든지 또는 여기를 잡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를 표시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치수가 일직선으로 표시되니까 좋네요. 우리가 그 오토캐드는 이게 치수 보조선의 위치를 정렬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 마캠은 이게 안 돼서 약간 마우스로 움직여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뭐 그게 되니까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의 위치가 지금 자꾸 벗어났는데 글자가 커서 그런지, 자, 이럴 때 다시 스마트 치수로 수정하면 수정이 안 될까요? 지금 다시 도면에서 스마트 치수로 위치 이동을, 이때는 이제 위치 이동이 되는데, 위치 이동을 하면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얘가 여기 가지 않고 문자가 가운데 가면 좋은데 이제 옆에 가져 있죠. 가운데 갈 수 있게 옆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 위아래가 약간씩 달라요. 근데 아까 체인 기능을 하면 일직선으로 유지가 되네요. 일단 도면에서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일직선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접선이다. 원과 직선의 거리죠. 이거 스마트 치수로 해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오디네이터, 수평, 수직, 뭐 연속해서 치수를 클릭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석, 이게 노트죠. 노트는 아까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노트에서
이거는 이제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뭐 우측 이런 것들이고, 폰트, 글자의 크기, 뭐 이런 것들 같아요. 도형에 삽입할 수 있는 한 줄 이상의 텍스트 상자이다. 문자는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 형태로 불러올 수 있다. 여기에다가 쓰는 그 문자의 형태를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된다. 뭐 그런 개념 같습니다. 문자니까 당연히 되겠죠. 자, 이건 글꼴이 이제 OLF, 심플, 심플 어쩌고 새로 생긴 폰트죠. 한글도 스틱으로 쓸 수 있는 폰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수평, 수직으로 치수를 표시하거나 뭐 대칭, 대칭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노트를 대칭으로 표시한다. 한번 해보죠. 자, 노트 여기다가 바로 원점에가 생기네요. 영문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적어졌는데, 이게 이제 수평으로 해서 중간, 내가 마우스 중간이네요. 좌측하면 마우스 좌측, 마우스 좌측이죠. 그 다음에 우측하면 마우스 우측, 이렇게 된다는 얘기 같고, 그 다음에 세로 쓰기, 이 세로 쓰기는 지금 문자가 세로 문자는 아닌데, 폰트를 이 세로 쓰기가, 이거는 가운데, 하단 쓰기, 이거는 거꾸로 쓰기네요. 얘를 하면 얘도 거꾸로 위 상단 이게 되어 있네요. 배면 형태, 그 다음에 기준, 중간, 좌측, 그 다음에 대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칭 안함, 이게 안함이고, 그러면 얘를 수직으로 했을 때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하고 수평, 문자가 이게 바뀌네요. 지금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이제 수직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다. 위치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대칭 형태로 쓸 수 있는 거네요. 안함을 체크하면 그대로 쓰는데, 수직 대칭이다 그러면은 이제 위아래가 바뀐다는 개념이죠. 지금 보면 이거하고 이게 정상인데 위아래가 바뀌네요. 글자가 이거는 좌우로 바뀌는 거고, 그다음 이건 양쪽으로 바뀐다. 위아래 좌우 같이 바뀌는 거고, 이거는 이제 도면 노트를 만약에 대칭 이동을 하거나 했을 때 이 노트가 이제 안 바뀔 경우 그거를 수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상을 수정한다. F4를 눌러서 수정이 가능할까요? F4를 해서 대칭, Y축 대칭, 아니요, 문자. 딱히 여기서 뭐가 이제 기준점을 다양하게 찍을 수 있게 좀 바뀌긴 했네요. 텍스트 우측, 양쪽, 대칭이 양쪽으로 있었구나. 아까 안함으로 체크해야 되겠네요. 안함으로 체크하고 여기서 바꿀 수 있네요. 그러니까 문자의 형태를 노트를 적었을 때 이게 대칭 이동이나 했을 때 좀 문자가 뭐 잘못 표시되어 있을 때 원하는 형태로 이제 대칭을 하거나 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문자 어떤 조건을 수정하고 나서 다시 확인하면 좀 버벅거림이 좀 있네요. 한참 있어야만이 이게 바뀌네요.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래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전에 미리 바꿔놓고 하면 괜찮은데, 문자를 적을 때 바로 여기서 문자 조건을 수정하게 되면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홀 테이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홀 테이블은
이제 와이어프레임 면 끝단 바디 형태의 홀을 선택하여 홀의 지름과 위치 등의 정보를 텍스트 테이블로 생성한다. 자, 여기서 조금 추가된 내용이 그 솔리드 형상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디 형태의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 하고, 자, 홀 테이블. 기존의 그 2D 형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됐습니다. 와이어프레임에서 원을 생성을 하는데, 원의 크기를 10이라고 놓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만들어 보고요. 15라고 해놓고 만들어 보고, 20이라고 해놓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2D 형태는 원래 됐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도면에서 홀 테이블을 체크하고, 내부 홀면을 하나 이상 선택하세요. 선택해보죠. 홀을 선택했어요. 선택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그죠? 지금 이제 홀 테이블은 현재 내가 선택한 원들의 크기 또는 개수 그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지금 지름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전에도 이제 반경을 체크하면 이게 반경으로 바뀌고 했었어요. 뭐 카운트는 뭐 위치, 개수죠. 그리고 그 원점을 기준으로 한다. 2D로 표시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테이블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기능. 텍스트의 높이는 5다. 텍스트의 높이를 뭐 키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뭐 이렇게 하면 다시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겠고, 정렬해서 지금 가운데 중심에다가 문자 형태를 좀 표시하고 있죠. 근데 그 도형에 맞춰서 이 표시 문자의 크기가 바뀌게 해놨네요. 그거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작은 원에도 크게 표시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대상 도형에 맞춰서 문자의 크기가 지금 크기가 조절이 된다. 백분율로 되어 있네요. 직경의 백분율로 최대 높이는 이제 10이고, 작은 것들은 백분율로 해서 75% 되어 있으니까 줄이면 줄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여기를 50%로 해볼까요? 50%. 자, 그러면 지금 문자의 크기가 도형에서 50%, 그리고 최대는 10으로 이제 조절이 된다. 뭐 이거는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문자가 너무 커버려 가지고 원보다 벗어나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거는 이제 비슷합니다. 예전에 했던 거다고. 근데 지금 바디라는 항목이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솔리드 바디도 된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고 평면 보기에서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그려보고요. 자, 등각 보기 해서 현재 이걸로 솔리드를 만들어 볼게요.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으로 영역으로 얘를 선택을 해서요. 하면은 이제 반대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해 볼게요. 화면에서 블랭크, 화면은 홈에 있겠죠. 블랭크 처리했어요. 그럼 현재 솔리드밖에 없죠. 이 솔리드도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도면에서 홀 테이블 체크하고 바디, 뭐 면으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바디 한번 찍어 볼까요? 바디를 찍으니까 이 바디에 얘가 직선도 모양을 만들어 주네요. 일단 만들어 주는 건지, 일단 지금만 보이는 건지 일단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니까 일단 아까 보여주기만 한 거네요. 뭐 홀축은 생성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 영상도 홀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없었던 것 같긴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브로 원을 생성한 다음에 홀 테이블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자, 홀 테이블에 대해서 봤고요. 자, 크로스 해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로스 해칭 그냥 해칭이죠. 우리가 도면에서 해칭을 할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게 지금 해칭을 한다. 그럼 여기서 지금 해칭, 뭐 단면도를 그리거나 할 때 해칭이 쓰일 수 있죠. 여기서 한번 단면도를 해볼까요? 컨트롤 Z 해서 그 와이어프레임에서 슬라이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슬라이스를 하겠다 할 건데, 슬라이스 커브 평면은 정면으로 할 거고요. 그 위치는 여기 센터점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적용을 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Shift 버튼 눌러서 선택하면 얘와 얘가 되겠죠. Alt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해서 정면을 작업 평면으로 한 상태에서 그 여기에다가 그냥 F9, Alt F9 눌러서 해칭을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도면 작성에서 해칭 체크하고 체인으로 영역으로 해도 되겠지만 체인으로 잡겠습니다. 잡고 하면 이렇게 해칭이 된다는 얘기죠. 뭐 해칭의 종류는 뭐 선택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미리 보기가 안 되고 이렇게만 보이나? 선택은 됐고 고급 딱히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서 이제 간격, 그 다음에 각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Alt S를 해보면, Alt E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lt S 누르게 되면 뷰 방향에서 반투명으로 볼까요? 그럼 이렇게 해칭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뭐 이럴 때 해칭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해칭을 하는데 딱히 없고 지시선, 그 다음 치수 보조선이나 지시선을 별도로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재생성은 현재 화면에 생성되어 있는 도형들과 연관된 치수 기입을 재생성하는 기능이다. 뭐 되어 있습니다. 자동 유효, 연관성에 관계없이 모든 치수 요소들을 재생성한다. 현재 작업에서 사용된 치수 기입 옵션 파라미터에 기준하여 각 요소들을 재생성하거나 재설정한다. 자동, 현재 작업의 도형들과 연관된 치수 기입 요소들을 도형이 수정될 때마다 재생성한다. 이 치수를 표시했는데 도형의 길이라든지 어떤 게 바뀌면은 거기에 대해서 치수 표시도 따라서 바뀌게 하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재생성할 연관된 치수 요소들을 일부분 선택하여 재생성한다. 일단 전체 모든 연관된 치수 요소들을 재생성한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조금 연관된 성과 관계없이 모든 치수 요소들을 재생성을 하는데 단 현재 작업에서 사용된 치수 기입 옵션 파라미터에 기준하여, 자, 이 얘기는 가령 여기에다가 제가 치수를 작업 평면이 정면으로 되어 있어서 평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원을 그렸는데 이걸 가지고 도면을 작성을 하게 되면 20이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그 폰트의 크기를 폰트는 그대로 두고 높이 값만 좀 바꿔 보겠습니다. 얘를 10으로 바꿔 볼까요? 얘를 주고 얘는 높이 값을 2로 바꿔보고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아까 도면에서 홀 테이블 크로스 치수 보조선 유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체크를 하고요. 도면 요소의 재생성 종료 3개의 대상들이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확인해 볼까요? 딱히 변화되는 것은 없네요. 여기서 도면에서 유효 관련값, 유효 관련값. 좀 뭐가 바뀌었나요? 바뀌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중 편집이라고 해서 그 얘는 편집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떤 조건을 바꾸면 그걸 수정하는 기능이거든요. 이거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조건을 바꾸면 이게 바뀌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유효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 생겼나 해서 한번 봤는데 별 변화가 없습니다. 유효라는 기능도 한번 나중에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수정. 이건 약간 수정하는 기능이죠. 자, 이렇게 해서 도면 작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물론 이제 뭐 마스터캠에서 도면 치수를 뭐 설계 프로그램처럼 오토캐드처럼 깔끔하게 표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도면을 보기 위한 또는 치수를 확인하기 위한 도면 작성 방법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로써 도면 작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